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생성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생성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자, 근데 지금 얘는 명시적 초기화 상황이랑 다를 게 있나요? 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명시적 초기화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던 거랑,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랑 여기서 이걸 안 하고 생성자에서 이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 명시적 초기화의 문제점이 이렇게 김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명시적 초기화를 하면은 얘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김영수 리모컨 불러다가 이름에 접근하고 값을 제할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생성자도 지금 똑같아요. 김철수가 박혀 있으면 얘는 똑같이 김철수입니다. 지금 그럼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되는 시점도 심지어 이 변수가 만들어질 때 초기화가 되는 거고, 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변수는 객체가 만들어져야 만들어지는 녀석이니 비슷한 시점에 일을 해요.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 생성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생성자는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했고요. 특수한 경우 몇 가지 그런 특별 주의사항 같은 거 빼고는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메서드는 인자를 가질 수 있죠. 매개변수도 가질 수 있고요. 인자 매개변수 세트니까, 자, 이 녀석도 인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도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시점에다가 인자를 넣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해요? 이거 우리 메서드 때 인자 배울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 이 생성자는 메서드의 일종인데 얘도 오버로딩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오버로딩이 가능하니까 여기 인자가 있을 때 오버로딩이 안 됐다면 얘 보고 뭐라 해야 돼요. 그래야 너 지금 인자가 있는데 매개변수가 없어? 너 매개변수 만들어 라고 얘를 뭐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한 이유는 매개변수를 인자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그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생성자가 없었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이거 오버로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이런 처리를 해준다면 얘는 의미가 생기죠.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객체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생성자에다가 인자로 김철수라는 값을 준 거고요. 그 김철수를 얘가 받았어요. 매개변수가. 그리고 이 받아온 값을 가지고 현재 클래스 안에 객체 안에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밖에서 가져온 이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수라는 객체를 제가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객체를 만드는 그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생성자에 인자로 세팅을 해준다면 이제 김영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명시적 초기화로 불가능했던 거 생성자로 할 수 있는 사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언젠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며칠 전에 제가 뭐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기수를 불러대 놓고, 아 이거 우리 재공격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젠가 보네요. 그때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변수 가져다 놓고 외부에서 가져온 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이 과정,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생성자 배우게 되면 대부분 생성자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라는 데이터까지 같이 좀 처리를 해보자면 여기다가 인자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얘는 그냥 아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인자가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두 개를 받아낼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 뭐라고 안 하죠. 당연히 두 개짜리를 따로 만들었어도 돼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한 거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내고 리모컨 가지고 있는 변수 불러다가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넣는 행위 안 해도 이제 객체를 만드는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이러한 값을 가진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성자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시적 초기화랑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명시적 초기화, 여기다가 바로 초기화하는 과정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의 클래스로 동일한 모양으로 된 필요한 객체들을 여러 개 찍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객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명시적 초기화를 해버리면 찍히는 객체마다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명시적 초기화는 잘 쓰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에서 값을 초기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굳이 명시적 초기화랑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된 생성자도 나머지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거 말고 객체를 만들어낼 때 호출이 되니까 이때 한 번 실행되는 거. 그리고 별도로 호출이 불가능한 거. 이거는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이거. 따로 호출 불가. 자, 이게 지금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오버로딩된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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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죠. 백업해 놓은 거랑 같은 느낌이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목적은 사실 어제 생각했던 목적과는 좀 다르지만 결국에 전역 변수라는 건 이 메서드 안에서 사용을 해도 사라지는 녀석이 아니니까 이것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전역이잖아요, 전역. 근데 생성자 안에서 받아오는 이 매개 변수 이름과 나이는 지역이니까. 네, 그쵸. 그렇죠. 백업이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비슷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죠. 자, 기본 생성자 모양을 주석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되는 거 배웠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에러 납니다. 이거 왜? 이거 왜 에러일까요? 원래 우리가 그동안 생성자를 아예 안 썼을 때는요. 이거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에러 없죠? 이거 경고 뜨고 있는 거는 A를 사용하지 않았다예요. 에러가 없는 건데 얘가 주석이 풀리면 얘는 에러가 생겨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던 이유가 생성자 없이는 객체를 못 만들어서라 그랬죠.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를 못 만드니까 자바가 야 너 이거 없으면 객체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생략해 줄게. 여기다 놔줄게. 네가 갖다 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이거? 생성자를 만든 거죠.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를 못 만들어서 생략을 했던 건데 제가 생성자를 만들었네요. 그럼 자바는 너 있잖아 생성자. 내가 생략 안 해줘도 너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 모양의 생성자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략되는 상황은 정말 생성자가 아예 없을 때에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했을지라도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인자로 세팅을 해버리면 얘는 기본 생성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생략을 못합니다. 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바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기본 생성자는 내가 생략을 안 시켜놓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만 생략을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존재하면 더 이상
너 있으면은 이 생성자 쓸 줄 알면 내가 기본도 생략 안 해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서 써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자, 이번에는 코드를 살짝 바꿔서 제가 다른 걸 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것도 빼고. 아니다, 이건 지우면 안 됐는데. 얘는 살려놓고. 자, 지금 김철수라고 하는 클래스는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 타입의 변수에게 김철수 객체를 연결했어요.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 허용됐기 때문에 자바는 뭐라고 안 할 거죠. 그러면 A 김철수를 눌렀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이름과 나이가 있어요. 이름과 나이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버튼이 존재할 거니까. 그쵸? A 김철수는 결국 사람 타입이니까 사람 리모컨 갖고 있을 거고 그 리모컨에는 이러한 버튼들이 있는 거고 생성자는 물론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자, 이 상황에서 얘를 호출하면 얘를 실행하면 결과는 김철수 여기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김철수의 22 아까 전에 계속 보고 있던 그 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안 나와요. 널이랑 0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어떤 객체 만들었어요? 김철수 객체 만들었어요. 김철수 객체를 만들었다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김철수의 기본 생성자가 일을 했겠죠. 이 녀석이 일을 했겠죠. 얘가 생략이 되어 있었을 테니. 근데 생략되어 있는 이 녀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아무 능력도 안 했겠네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공간과 나이라는 공간을 이제 부모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걸 실제로 활용은 가능한데 얘네들한테 값이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런 코드를 넣었어요.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김철수 22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넣었으니까? 근데 얘는 사람 생성자잖아요. 어, 음. 지금 거의 한 8, 90%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얘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김철수 객체를 만들면 여기서 실행되는 생성자는 실제로 이 녀석이 맞아요. 얘가 맞는데 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속을 사용했을 때 생성자가 동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김철수 객체를 만들 때 김철수의 생성자가 일을 하는 그 시점에는요. 항상 부모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돼요. 자, 제가 실제로 이 녀석이 실행이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 출력문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보면 결과적으로 실행된 녀석의 넘버들만 나오겠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자, 지금 이걸 실행하면 1, 3 자기소개 나옵니다. 김철수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얘가 일을 하면 가장 먼저 출력되는 게 3이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누가 나왔어요? 1이 나왔어요.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한번 실행이 돼요. 근데 이 부모의 생성자가 한번 실행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부모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성자가 실제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자, 김철수라는 클래스는 사람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변수들 혹은 메서드가 있었다면 그 메서드들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김철수 객체를 만들잖아요. 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김철수 클래스 보고 김철수 객체를 만드는데 사람한테 물려받으려면 이름과 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김철수 객체만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는 사람 객체를 만든 적이 있나요? 지금 여기 사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는 인스턴스 변수들이에요. 객체가 사람 객체가 만들어져야 얘네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김철수는 이 둘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럼 사람 객체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김철수가 나 객체 만들어질래 라고 하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름과 나이를 물려받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바는 김철수는 사람을 상속받아야 되네? 근데 사람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네? 김철수 이거 물려받아야 되네? 야 이거 일단 사람 객체부터 먼저 만들어. 그래야 얘를 물려주지 라고 하고 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복잡한 상속 조심해라. 진짜 돌이킬 수 없다 했죠. 상속이 되어 내려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구조에서 이거 객체 만들겠대요. 그러면 얘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얘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얘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계속 부모를 타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최상위에 있는 이 녀석이 생성이 돼야 얘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얘네들이 다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이러니까 절대로 상속은 애매한 상황에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상속이 되어 있는 시점에는 자식 클래스가 객체를 만들려고 할 때 부모가 가진 생성자를 먼저 호출한다. 근데 이 녀석은 실제로 여기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포라고 하는 키워드는 부모 거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 디스랑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스포에 소가루가 붙었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스포에 점을 찍었어요.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스포에 소가루를 붙이는 이 방식. 실제로 생략되어 있는 건 얘였습니다. 얘는 뭐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이거 자체가 의미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생성자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 불러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호출이 안 된다. 실행할 수 없다. 근데 생성자는 생성자의 안쪽에서는 호출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정해진 틀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틀이냐? 이게 안 돼요. 지금 생략되어 있는 코드를 제가 끄집어낸 거거든요. 근데 끄집어낸 녀석을 출력문보다 아래로 오게 했더니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면 생성자를 호출하는 행위는 무조건 첫 번째 라인에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김철수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생성자가 일을 하는데 이 생성자가 일을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물려받아야 된다. 근데 얘네를 물려받으려면 얘네가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근데 얘네가 존재하려면 사람 객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서 얘를 실행해서 사람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 녀석들을 얘가 물려받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걸 다른 코드보다 밑에 위치시켰더니 뭐라고 하죠? 자바는 얘가 출력문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변수를 사용하는 건지 실행하기 전까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객체가 만들어질 건데 그것도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코드를 먼저 실행해?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지금 출력문은 사실 물려받는 변수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자바는 이게 출력문인지 모르니까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출력문이고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성자는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으로 생략되어 있는 녀석은 당연히 기본 생성자예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를 끄집어냈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는 지금 두 개입니다.
그 두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인자를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김영수 33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2가 실행이 됐죠. 1이 아니라. 저는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시점에 생략되어 있던 녀석을 끄집어내서 나 인자 없는 기본 생성자 말고 이 녀석 실행하고 싶어 라고 인자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인자를 하나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김철수의 뭐 인자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는다면 얘가 일을 하겠죠. 오버로딩은 이제 인자와 매개분수 개수가 일치하는 녀석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니까 그럼 얘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부모 클래스 한번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냥 썼으니까 얘가 일을 할 거고 그럼 김철수의 20이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제가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출력만 했죠. 그럼 김철수의 20이 다시 나와요. 1. 얘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슈퍼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러면 출력 실행을 했을 때 코드를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이름은 김철수일까요? 아니면 미음, 니은, 이응일까요? 얘는 미음 뭐야 왜 이름이야? 아 여기 제가 이름 넣었군요. 이렇게 했을 때 미음, 니은, 이응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보시면 자 지금 인자가 하나 있는 매개변수가 하나 있는 김철수 생성자가 호출되고 있는 시점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누가 일해요? 밑에 있는 애가 일을 해야죠. 얘를 봤더니 이게 생략되어 있었죠. 그럼 얘가 가장 먼저네요. 여기 가서 1 출력하고 김철수의 21을 넣어요. 그리고 얘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이제 다음에 이름 다시 불러내서 제할당했죠.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이름 매개변수로 가져온 이 이름은 바깥에서 넣어준 이 녀석이죠. 그러면 그게 제할당됐겠네요. 그러니까 사 찍히고 실제로 자기소개에서 이름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좀 복잡하죠. 근데 사실 그 개념적인 부분만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생략되어 있는 건 이거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이제 이거 빼고 이 녀석이 일을 한다는 사실 알았으니까 이거 다 빼고 여기 이제 비웠어요. 이것만 좀 남겨놓을까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니다. 네. 자, 이렇게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디스 리모컨이죠. 근데 점이 아니라 소괄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인자 들어있죠. 아까 전에 슈퍼하고 소괄호가 나오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형태로 디스를 써놓고 소괄호를 붙였고 인자를 넣었어요. 얘는 본인이 가진 다른 생성자에게 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디스하고 소괄호는 생성자 호출이에요. 얘도. 근데 슈퍼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였으면 디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자를 지금 넣었죠. 인자를 넣었다라는 건 매개 변수가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인자를 안 넣고 실행을 해요. 김철수 그냥 기본 생성자 아무것도 없는 매개 변수 없는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일해요? 일단은 얘가 해야죠.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을 보니까 매개 변수를 하나 받는 다른 생성자에게 일을 넘기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러한 값을 여기 이름이 받는 거고요. 이 녀석이 일을 합니다. 그럼 디스점 이름에 이 비읍, 지읒, 디귿, 비읍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기소개 출력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슈퍼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라는 개념과 디스, 소괄호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생성자를 호출한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인자를 안 넣었을 때 얘는 에러예요. 이게 왜 에러냐면 이거는 우리 제기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본인을 호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성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호출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가능해요.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 본인은 매개변수가 하나짜리 생성자인데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일 시킬 수 있어요. 가능한데 얘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자신한테 호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얘는 부모 생성자 호출이고 얘는 자기 자신의 다른 생성자 호출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컴퓨터는 자바는 이거 실행하기 전까지 몰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의 호출이에요. 근데 그 생성자의 호출보다 다른 게 먼저 있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성자는 첫 줄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던 개념은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이거 생략되어 있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를 명시적으로 꺼내면 이제 나 생성자 내 거 다른 거 호출해야 되는데 내 위에 다른 코드가 있네? 이 코드 뭔지 몰라. 근데 이건 위험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고요. 안 됩니다, 이거. 에러 내용 실제로 보시면 컨스트럭터 이 녀석은 가장 첫 번째로 꼭 굴려야 된대요. 첫 번째 요소로서 굴려줘야 된다. 그렇죠. 같이 쓰고 싶으면은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를 그냥 가정하고 써야 돼요. 상속 관계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개념이고, 시간이 애매하군요. 빠르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는데, 생성자 말고도 이제 이 전역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과정이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초기화 블럭이라고 해요. 초기화 블럭. 근데 저 초기화 블럭은 뭐 하는 거냐? 인스턴스 변수들을 실제로 저 블럭 안에서 초기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실행되는 시점이 생성자보다도 빨라요. 얘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이런 게 가능해요.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 얘도 똑같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찍어보면 얘는 이게 나와요. 왜냐면 얘가 먼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일을 하거든요. 자, 인스턴스, 객체는 인스턴스예요. 이 녀석을 만들겠다라고 한 이 시점에 원래 생성자가 한번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생성자보다도 먼저 일을 해요. 얘가 더 빨라요, 시점이. 근데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 생성자가 있는데 굳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을 뭐하러 써? 라고 느껴지죠? 그쵸? 근데 얘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얘를 바꿀게요 그냥. 어차피 생성자의 개념 똑같은 거니까.
필수.i. 이거 뭐야? 왜 스트링이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놨다고 했을 때 지금 얘는 어차피 먼저 되는 녀석이니까 의미 없어요. 여기서 초기화된 것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인스턴스 블럭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서 인자로 넘겨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 이런 녀석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아예 좀 다른 의미의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다. 근데 이 녀석도 좀 값을 가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걸로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관리하는 변수들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생성자가 처리하는 변수들 말고 그냥 그 외적인 나머지 녀석들 중에 공통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 그런 녀석을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으로 보통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거 실제로 활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념 정도는 이렇다인데 뭐 그렇게까지 활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초기화가 다 되는 거니까 이걸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생성자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그 순간에 얘가 실행이 되든 3개짜리가 실행이 되든 4개짜리가 실행이 되든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생성자마다 명시를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에서 한번 명시해서 쓰고 끝내자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고 스태틱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이름부터가 스태틱 관련이겠죠. 스태틱을 붙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 녀석은 스태틱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왜 얘가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랑 따로냐면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얘도 객체, 어쨌든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인스턴스 변수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때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이라는 변수들은 애초에 그 한참 전에 만들어지죠. 근데 얘네들도 초기화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명시적 초기화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태틱 초기화 블럭에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틱 초기화 블럭에서 인스턴스 변수,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이라는 이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즉 실행했을 때 스태틱 개념과 동일해요. 그때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럼 반대로 스태틱 변수는 인스턴스 블럭에서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만들어진 시점은 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실행되기 한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이런 개념. 이제 초기화 블럭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생성자는 제가 아까 메서드를 만들 때 접근 제어자 생략 가능, 그 다음 스태틱 유무 생략 가능, 메서드도 동일하게 생략이 됐었어요. 근데 이 녀석도 접근 제어자는 생략이 되거든요. 이런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스태틱은 못 써요. 왜? 생성자라고 하는 거 언제 실행된다고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근데 얘가 스태틱이 붙었대요. 이거 애초에 의미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생성자에는 스태틱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네. 그게 스태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낸 객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스턴스화, 객체화랑 연관된 건 생성자와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 이런 느낌이고 이제 스태틱 관련된 녀석들은 이제 그 인스턴스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애초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존재하는 녀석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금 좀 개념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거는 혹시 설명이 이해가 안 됐거나 좀 뭔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추가로 요청을 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시고 숙달하시면 돼요. 개념만 딱 한 번 잘 잡히면은 어려울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성자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